얼마 전에 무소유로 살겠다. 난 이제 모든 것이 너무 나에게 모든 것이 너무 짐이다. 모든 것이 너무 나에게 모든 것이 너무 짐이다. 언니 반지랑 목걸이 너무 화려한데 뭘 소유를 안 하겠다. 아니 목걸이가 어디까지 있는 거야? 목걸이 아니고 티셔츠래요. 티셔츠. 네, 안에 입은 너무 멋있네. 그래서 막 이런 거는 목걸이는. 언니 이거 괜찮으신 거예요? 이것도 저희 스타일리스트가 무소유를 아 무슨 소리 무소유를 한다는 거예요? 가방 큰 거부터가.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철학 뒷담화 한간에 떠도는 소문들까지 입혀고 싶은 분들은 모두 모이세요. 여기는 살롱드립입니다. 자 오늘 모실 분은요. 전 세계 거장들의 뮤즈죠. 배우 배두나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장도연 씨와 수다 떨 생각에 설렙니다. 어머 어떡해 저는 이것도 가져와. 로켓프레시야 뭐야. 뭐 로켓프레시를 가져오는데? 곡도 굉장히 기네요, 근데. 아이고! 언니 고마워요. 아니에요. 되게 고마워요. 아니 나 이거 무슨 이거. 로켓프레시인 줄 알았어요. 이거 크리스마스 이른 선물이에요. 빵이에요, 빵. 이거. 빵? 어머 어떡해. 여기 앉을까요? 아직 안 왔나요? 좋은 거 같은데 저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혹시 저 메이커 좀 까봐도 돼요? 좀 봐볼게요. 어디 건지. 진짜로? 네. 자 다들 그 두나의 It's my bag, It's in my bag 이런 것처럼 와 지금 뭐 좀 틀리면 어때? 어휴. 자 우리 배두나 씨를 위해서 이 웰컴 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직접 고르는 건가요? 앉아도 돼요? 앉아요? 그럼요. 근데 오늘 혹시 의상의 OOTD에 대해서는 여쭤봐도 될까요? OOTD요? 네. 이거 그냥 제가 그 최근에 구매한 사복이에요? 네, 이거 사복이에요. 최근에 구매한 저의 그 최애 브랜드 중에 하나인 파코 라바네.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는 없을 거예요, 아직. 그래요? 근데 제가 엄청 좋아하는 브랜드여가지고. 엄청 멋있는 얘기 해줄까요? 뭔데요? 아니 예전에 제가 그 파코 라반 그 볼캡을 한번 쓰고 사석에서 뵌 적이 있었는데 맞아. 배두나 씨께서 이러는 파코 거예요. 라반. 그래서 나 이거 예쁜가? 잘 샀나? 이랬더니 어떻게 아니 내 친구래. 내 친구래.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제 친구예요. 파코 라바네. 너무 멋있잖아. 파코 라반을 원래 좋아하긴 하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라반으로. 근데 제 친구가 줄리 양이 이제 맡아서 하고 있는데 같이 막 휴가도 가고 뭐 파리 갈 때마다 만나고 이런 친구. 나도 어디 가서 이제 파코 라반 내 언니 친구 줄리앙이라고 도세반인가 이러면서. 좀 다르다. 왜요? 이게 왜요? 사석에서 볼 때랑 왜요? 확실히 이 텐션이 다르네요. 왜요? 응? 여기 카메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언니 왜 그러세요? 그렇게. 아니 사석에서 볼 때보다 그 뭔가 프로페셔널해 보여. 아니에요. 뭔가 또 다른 모습이 보이는군요. 근데 도연 씨랑 제일 처음에 공적으로 만났던 거는 그 지선 시네마인드라고. 지선 시네마인드 하고 사실 사석에서 맞아요. 원래 따로 만난 거였는데 그때 저한테 사인해 주셨었어요. 그죠? 맞아. 그 사인 내 화장대 옆에 있어요. 아직도. 진짜요? 근데 사실 내가 먼저 이렇게 막 하긴 했어. 내가 막 다음 소리 잘 봤다고 계속 계속 꼬리 근데 쳤어. 그거는 의뢰 꼬리친 게 아니라 의뢰 게스트 나오면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혹시 사석에서의 제 모습이 어땠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사석에서요? 저희가 2번 사석에서 만났는데 단둘이 만날 때가 첫 만남이었는데 좀 사실 저도 완전 내향형? 완전 내향형. 맞아요. 다행히 미카 언니가 껴있었어요. 그래 맞아. 사장님이 맞아. 사장님께서 말을 제일 많이 했어요. 에너지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너무 좋은.
그래서 좀 화기애애하게 첫 만남이. 자랑 하나를 해도 될까요, 여러분? 그때 이제 그 공유 씨와 그 이동욱 씨가 있는 그런 뭐 사석의 술자리에서 공유 씨가 이제 두 명이 이제 뭐 친구시기도 하고 친하시니까 여기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다 오지 않겠느냐. 응? 근데 여기 너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 있다라고만 했어. 근데 배두나 언니가 장도연이라고 했대. 맞아. 짱이지? 아니 그게 너무 신기했던 게 그러니까 내가 장도연 씨 팬이라는 건 그 친구 몰라요. 근데 그날 그러니까 문자가 왔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장도연? 그랬어요. 근데 걔가 갑자기 조금의 시간 마가 뜨면서 거짓말 못 치네, 오빠. 그래서 아닌데? 이렇게 답장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누구지? 장도연 아니면 누구지?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 이러고 나간 거예요.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 너무 황홀했어요. 아니 저도 나의 이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저를 좋아하세요? 근데 저 탄 사람 많죠. 아니, 네? 그러면 매력을 더 보여보세요. 경쟁하고 싶진 않아. 아니야. 아니 내가 너무 갖고 싶진 않아. 아니야. 그냥 왜 가져줘요? 가져줘요. 가져줘요. 내가 굳이 막 나도 줄리앙처럼 친한 사람이 넣어줘요. 아니 그러고 싶지만 막 누구랑 경쟁하고 싶진 않아. 아니에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프로그램 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거 본 적 있죠? 저 이무생 나왔을 때 봤어요. 그 이무생 씨랑 또 엄청 친하시잖아요. 네, 우리 막내. 어떻게 보셨어요, 문생 씨가? 잘하고 가시던가요? 예, 그 본능을 못 참고 여기서 춤을 발차기 추던데요. 하고 예. 스릭백하고. 와, 그래서 놀랐어요. 이 프로의 매력은 무엇일까? 왜냐면 우리 막내가 그렇게 어디 가서 본 모습을 보이는 스타일이 아닌데 여기서는 자유롭게 보이길래. 그때는 보영 언니가 아주 멋있게 무생이 좀 해봐. 약간. 그래서 무생이 막내가 네 이렇게 맞아요. 가지고 열심히. 걔가 은근히 여기저기 막내구나. 근데 주위에 사람들이 늘 많던데 뵈면 뭐 작품 하셨던 분들도 그러고. 예뻐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언니에게도 연예인이 있나요? 언니의 연예인? 있죠. 제가 어렸을 때 누구의 광팬이었냐면 저는 시문화 선배님의 정말 그렇게 빠져서 좋아해본 배우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그분을 스크랩하는 되게 소심한 팬이었어요. 하지만 마음만은 되게 스크랩까지? 충만한. 그러면 이제 실제로 뵌 적은 없으세요? 제가 데뷔를 딱 했는데 그때가 대종상 시상식에 제가 신인여우상 후보로 간 거예요. 생전 처음으로 영화상 시상식이라는 데 간 거예요. 근데 그날 제 옆에 신문아 씨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주연 배우 후보, 나는 신인 배우 후보. 그때부터 심장이 너무 쿵한 거예요. 진짜 저는 무대가 여기인데 계속 이러고 가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서. 근데 제가 무섭겠는데? 좋아한다는 표현을 얼굴에 쓰여 있을까봐 부담스러우실까봐 잘 못해요. 정말 막 백지장 같은 그런 무표정한 얼굴 최대한 무슨 약간 시비 거리나.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돌아보시고 왜요? 이렇게 그 물어보셨던 게 생각나. 그래서 그리고 끝났어. 그냥 쳐다본 사람이었네. 계속 희원하시는 거의 째려보죠. 눈도 좀 커야지. 그러니까 그땐 더 컸어. 너무 죄송한. 세상에 너무 죄송해요. 아니 우리 그 저기 제작진 분들이 아주 난리가 났더랬죠. 왜요? 배두나 언니 너무너무 광팬인데 어쩜 언니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느냐며. 왜 외적이라는 걸까? 그리고 성격도 너무 털털하고 너무 좋았다. 그래가지고 또 책에 아까 사인도 받아가지고. 맞아요. 아니 런던 놀이가 있더라고요. 그래, 런던 놀이 갖고 놀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 이거 저도 너무 오랜만에 본다고. 근데 런던 놀이가 2004년일 거예요. 그러니까 2004년도에 제가 런던 가서 찍은 사진이랑 에세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뭐 그대로긴 하더라마는. 아니야 그래 여기서 너무 왜? 근데 진짜 아니 잠깐만 이거 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아니 근데 이 책을 어떻게 내시게 된 것도 이게 그때 제가 20대였잖아요.
저는 이제 해외를 나가고 뭐 이렇게 린다 뭐 일본 영화 촬영하고 막 이러면서 일본 서점에서도 이런 에세이, 포토 에세이집을 많이 보고 영감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우리 세대도 이런 책이 있으면 서로 사진 찍고 놀고 이런 거 하면 좋겠다. 그때 당시 제가 또 필름 카메라에 엄청 또 되게 집착하고 있었거든요. 집중하고. 근데 이때는 이런 책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내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 책을 기획했을 때 그 모든 그 큰 출판사에서는 거절. 그래서 책이 못 나올 뻔했던 걸 광고 그 제작사 사장님이 이 책 재밌을 것 같다고 그래서 출판사를 아예 만들어서 내주신 와,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봐 주시고 맞아요. 세상에 못 나올 뻔한 거를. 그래서 진짜 완전히 빠르시다. 그때 베스트셀러 됐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하던 것들이 지금 보면은 이 책에 다 있어요. 맞아. 아니 그럼 언니는 너무 재밌게 했어요. 셀카 진짜. 찍고 놀고 뭐 여행 가서 너무 재밌는 프로젝트였고 이 이후로는 뭐 많이 나왔어요. 아, 그치. 포토 에세이집, 뭐 연예인들도 책을 많이 내기 시작하고 어떤 책 문화 같은 게 그렇게 막 어렵고 되게 진지하게만 느껴지지 않게 됐긴 했는데 이거 잘했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그러면 소설 이런 것도 좀 관심 있으세요? 왜 막 시나리오 쓰시는 분들도 많고 배우 하셨던 분들 배우고 하면서도. 싶어요. 시나리오 쓰는 법은 배우고 싶어요. 그것도 한 장이 1분이어야 되고 영화로 봤을 때 그런 거 아세요? 헉, 그럼 그거 다 계산하면서 만약 90장이면 90분짜리 영화 만들 뭐 이런 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워보고 싶다. 아니 최근에 인터뷰 하신 것 중에서 뭐 검사를 하니까 상상력 쪽으로 되게 많이 발달돼 있다고. 그러니까 백은하 소장님이 쓰신 책이 저에 대한 그 배우 배두나에 대한 책을 내셨는데 거기 제가 참여해서 한 코너가 제가 글을 읽거나 영상을 보는 중에 제 뇌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촬영을 해서 그래 봤더니 결론이 나온 건 상상력, 그러니까 전두엽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그 활동을 하고 저 혼자 상상을 되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본을 잘 고르시는 이런 것도 좀 탁월하신가 보다. 어찌됐건 텍스트를 보고 아니. 상상하고 하니까. 그게 보통 제 상상력이 더 좋게 상상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헉, 이 시나리오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영화는 그렇게 안 나와. 언니 괜찮은 거예요? 이러면 안 되나? 가족 계획은 근데 상상한 대로 됐죠? 됐다고 좀 가족 얘기 좀- 계획은 상상했던 거랑 조금 다르긴 한데 훨씬 세. 훨씬 세.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가족 계획이라는 게 가족의 얘기긴 한데 이게 혈연으로 묶인 가족도 아니고 특수교육대라는 곳 출신이에요 다. 아버님 말씀대로 가족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세워야지. 이제 보통 사람이 되려고 이제 위장을 해서 살아가죠. 이 어떤 한 동네로 이사를 들어오면서 이제 거기서 많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봐라. 오늘이 어제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진짜 가족 같아지지 않았니? 그러면은 언니가 이제 연기하신 캐릭터는 어떤 능력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철이 일단 승범 씨가 맡은 철이는 한 방으로 사람을 죽여. 보내버릴 수 있는 그런 살인무기라면 저는 브레인 해킹, 기억을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어요. 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없는 기억을 심을 수도 있고 이 사람한테 없는 트라우마를 심을 수 있고 고통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잔인해라. 너무 잔인해. 차라리 한 방에 보내줘 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 역할에 약간 그 매력을 느꼈던 게 그 지점인데 제가 그동안 그 형사나 정의로운 역할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치, 성역을 줄줄이 많이 했었어요. 예, 뭐 다음 소위, 브로커, 비밀의 숲 정말 정의롭고 밝은 여자였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여자는 사실 충분히 내 기준에 나쁘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력을 느꼈는데 이 한영수 역할에 찍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잔인해요. 이 여자가.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다 빈틈이 있어요. 이 5명의 가족이 특수한 기술은 있는데 그거 빼고 다 못해. 아, 요리도 그래. 못해. 예, 그것만 잘해. 그것만 되게 특화돼 기억만. 있고 다른 거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조금씩 빈틈이 있는 사람들, 조금 모질한 사람들이라 그게 매력 있고 아, 그 안에서의 이제 코미디 요소는
약간 그런 쪽으로. 예, 예. 그러면 이번에 가족계에서도 오늘도 이제 사복을 입고 오신 것처럼 본인의 의상을 그냥 작품 안에서도 입으셨다거나 그런 게 있어요? 아, 그게 작품마다 틀리거든요. 응. 이번 작품은 뭐 제가 잘 모르는 미지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맡기고 비밀의 숲은 제 옷이 많이 들어갔어요. 저는 작품에서 왜 제 옷을 입냐면 이 사람이 진짜 입었던 느낌이 나려면 이거 그러니까 한번 입고 자야 돼요. 생활감이 있어야 돼. 생활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 협찬을 받은 문제가 뭐냐면 멀쩡히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럼요. 코 하나 나가봐요. 안 돼, 아유, 안 돼, 안 돼. 큰일이지. 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내가 입고 싶은 옷을 협찬을 받으면 차라리 그걸 사서 드라마 내내 그냥 편하게 입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르메르라는 브랜드를 처음 언니가 입으셔가지고 진짜요? 사람들이 제가 이 처음이에요. 브랜드 뭐야 해서 요즘은 그 막 크루아상 백도 많이 메고 막 옷도 많이 입고 하잖아요. 르메르 좋아했어요. 크리스토프 르메르였을 때 많이 입었었어요. 그럼 지금은 무슨 르메르? 지금은 그냥 르메르. 파코 라반이 되는 것처럼 다들 왜 이렇게 이름 빼는 거예요? 왜 자꾸 이름 바꾸는 거예요? 아 귀여워. 근데 그런 브랜드를 그러니까 평소에 물론 이제 패션의 아이콘이시기도 하고 제가 무슨 아이콘이에요? 아이콘이죠 무슨 소리예요 다 쫓아가고 싶은데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거를 늘 많이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좀 어느 정도 착장이 되어 있으신 거예요 뭐예요? 저는 굉장히 뛰어난 스타일리스트가 존재하고요, 제 옆에는. 네. 저는 사실 말을 잘 듣는 편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죠. 아 그래? 네. 그래도 사복은 언니의 취향이신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좀 오빠를 잘 봤습니다. 아, 뭘- 맞는 말이라고 또 할 말이 없네. 뭘 입어도 그냥 괜찮아요. 기본 이상은 해. 근데 언니 많이 변하신 것 같은데. 그때 뵀을 때 느낌이랑 좀. 아니 다른 근데 것 그건 진짜요. 그냥 뭘 입어도 잘 어울려 사실. 그래서 그 아니 근데 아니 뭐 반박을 할 수가 없으니. 그 언니는 그런 게 너무 재밌으실 것 같아. 그 유행 도는 것처럼 지금 막 Y2K 패션 다시 오고 하잖아요.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다 그걸 입고 하셨었던. 너무 웃기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요즘엔 길거리를 지나다니면 제가 피식피식 웃어. 어머 어떻게 저기 다시 왔어? 막 이러면 반가워. 너무 반가워. 그 저희 때는 제가 고등학교 때는 그 닥터 마틴의 루즈 삭스를 신고 교복을 입었어요. 요즘 지금도. 지금 닥터 마틴이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왔어요. 20년 만에. 루즈삭스도 많이 신어요. 요즘에는 이스트팩? 이스트팩도 다시 왔다.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웃겨. 맞아. 저희 조카가 10살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가방을 새로 사주려고 제가 좋아하는 백팩 그 브랜드를 사주려고 봤더니 자기는 그 백팩 필요 없대요. 장 스포츠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귀여워. 장 스포츠를 네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요즘에 장 스포츠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초딩들이 그래서 장 스포츠를 사야 된대. 그래, 옛날에는 진짜 너도 나도였어. 너도 나도. 그래서 장 스포츠 찾아봤더니 장 스포츠가 완전 많더라고요. 인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돌아오는구나. 이제 곧 그러면 이제 나의 경험 쌓이 그 다음에 뭐가 돌아올지 알겠는 거예요. 뭐 올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게 왔는데 되게 로우 라이즈 부츠컷이 오지 않았었어요? 로우 라이즈 부츠컷. 옛날에 그 이효리 선배님 막 무대 2000년대 의상에서 했던 초반에 거. 이제 그런 게 이제 99년도까지가 약간 그런 거였고 2000년대 초반에 약간 그런 복고풍의 부츠컷 이렇게 그치. 그런 거 왔었는데 로우라이즈. 옛날에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그 로우 라이즈 맞아, 진을 맞아, 엄청 맞아, 많이 맞아, 입었지. 맞아. 거진 저러고 내려가는 거 아니야? 뭐 초반일 이런 거. 거예요. 옛날에 그러다 스키니 또 와요, 여러분. 그러면 로우 라이즈 다음에 스키니? 버리면 안 되겠어. 너무 웃긴 것 같아. 그러면 옷 같은 거 진짜 많으실 텐데 좀 잘 버리세요? 아니면 네, 저는 잘 소장? 잘 버리세요? 혹시 버리시는 날짜 좀 진짜. 진짜 한 번씩만 얼추 입으면 안 돼요? 얼추 좀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얼마 전에 무소유로 살겠다는 이제 모든 것이 너무 나에게 모든 것이 너무 짐이다. 모든 것이 너무 짐이다. 언니 반지랑 목걸이 너무 화려한데 뭘 소유를 안 하겠다. 이 목걸이가 어디까지 있는 거야? 목걸이 아니고 너무 티셔츠예요, 티셔츠. 네, 안에 입은. 너무 멋있네. 그래서 막 그래도 금방 포기했어. 나는 안 돼. 무력이 있구나. 도저히 못 입사겠다. 그리고 못 입사겠는 그런 물품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손때 묻은 거, 뭐 10년 넘은 거, 누구한테 선물 받은 거 아무것도 못 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남아있어요. 내가 그때도
너무 그때 이제 처음 뵀을 때 너무 사랑스러우셨던 게 작품 같이 했던 배우가 만들어준 요만한 지갑 같은 네네. 거를 그걸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거 제 지갑이에요. 그거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거 진짜 너무 너무 사랑스러우셨어요. 그게 뭐 사랑스러워요?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네, 그 아니 저- 버리도 좋은 분이 그거를. 그 정성. 난 이 정성이 맞아. 들어간. 이거 봐. 이거 또 달리 보이잖아요. 그죠? 어머 이거 너무 이름도 탁 두나베라고 이렇게 각인까지 해주셔가지고. 어휴. 이런 가져가면 거는 안 돼. 못 버리는. 언니 이거 괜찮으신 거예요? 어머 어떻게 이건 뭐예요? 이거 보세요. 공기 인형이라는 작품을 하고 나 너무 좋아요. 이건 뭐예요? 이거 2008년 10월 11일에 저희 팬들이 저한테 선물했던 키링이고 이 둘이 아마 효진 씨가 저희 소시적에 그때도 한 2000년대 그치. 초중반? 언니들 세상 재패하고 있을 때잖아요. 우리 잡지계에서 재패하고 있어. 잡지계에서 맨날 그랬지. 야 너는 공효진파야 아니면 배두나파야? 난 김민희 쪽. 넌 신민아해. 그러니까 우리끼리 네 명이서 이렇게 놀았던. 그때 이제 그거 저한테 있었지. 만들어준 안세영 선수는 안세영 선수는 제가 안세영 선수 금메달 땄을 때 저는 굿즈를 엄청 좋아해요. 음. 그러니까 무력이 있어요, 제가. 무속에 살기 너무 힘든 사람이야. 무속이 안 되실 것 금메달 같은데. 따는 장면을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저 운동화를 사야겠다. 어머. 저분이 신고 계신. 바로 이제 온라인으로 그 안세영 선수가 신고 있던 신발을 샀어요. 그랬더니 요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신 거예요? 이것도 저희 스타일리스트가 무슨 소리 무소유를 한다는 거예요? 가방 큰 거부터가. 어머 근데 마음이 그래서 너무 무거워요, 예쁘잖아. 제 가방. 아니 근데 이것도 너무 신기한 게 요즘 키링 다시 유행이라 어린 친구들 교복 입고 그 뭐야 백팩 메고 뒤에다가 이만큼 달고 다니는 그런다면서요. 오. 저희 조카들도 그거 되게 좋아하더라고. 아 잠깐만. 뭐야? 굿즈 있어요? 굿즈가 있어? 아우 이걸 하나 지금 달아. 뭔데 나도 가도 돼요? 아 그럼요. 뭐야 좋겠다. 어떻게? 뭐야? 내 보톡 카드. 어머 너무 귀여워 웃는 거. 너무 귀엽다. 어머 세상에 이런 거 있구나. 했어요. 이건 뭐예요? 그거는 이제 그거 그립톡. 막 뜯어봐도 되나? 뜯어봐도 되죠? 그럼요. 훔쳐야겠다 내가. 훔쳐주세요. 진짜 훔쳐주신 거예요? 너무 웃겨. 오, 그 따뜻한 언니야. 뭐 따뜻한 저희 따뜻한 약간 이런 거 언니. 좋아해요. 그래도 너무 웃기다. 너무 귀엽다. 너무 좋네요, 진짜. 어머, 이거 붙여주셨네요? 너무 좋아. 안세영 선수 옆에? 굿즈 또, 어머, 뭐야. 그냥 우리끼리 재밌잖아요. 재밌겠다, 이런 거 하거든. 우리끼리 재밌지. 또 가방에 필수 아이템으로 갖고 다니시는 거 또 뭐 있어요? 원래 갖고 다니는 게 있는데 오늘 안 갖고 왔어요. 원래 뭔데요? 기름종이를, 그러면 기름종이 뭐 특별히 쓰시는 게 있는 거예요? 기름종이 케이스가 있고요. 한 10 몇 년째. 그러니까 뭐 하나 쓰면 저는 그렇게 써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향수도 제가 처음에 한 2007, 8년 정도부터 썼던 것 같아요. 계속 똑같은 향. 나 아까 향 너무 좋아서 여쭤볼래. 산타 마리아 노벨. 2007년에도 산타마리아 노벨라가 있었었던 그때 거예요? 거의 문익점이죠, 문익점. 다 처음에 르메르, 여봐라 이게 르메르란 브랜드다. 이러고 여봐라 이 향이 산타마리아 노벨라라는 거다. 그러면 아이고 배두나가 들여왔다. 거의 이런 느낌이야. 근데 너무 신기해요. 몇 년을 앞서가신 거야? 그거 너무 신기해. 아니 물건을 잘 안 버리셔가지고 작품 하실 때마다 소품도 하나씩 다 보관하신다면서요? 예. 어, 부탁해서 혹시 아. 제가 하나 가져도 될까요? 그러면 궁금해요. 어떤 작품에 뭐 소장하고 계신 건지도 너무 궁금해요. 작품마다 하나씩은 다 갖고 오는데 그럼 이번에 가족 계획에서도 뭐 하나 가족 계획 슬쩍 하셨어요? 그걸 계속 이거 내 거야 이거 끝나면 나 줘야 돼 했던 게 있는데 끝끝내 안 준 게 있어요. 제갈 제갈? 내가 물던 제갈
괴물 같은 경우, 그 수원시청 트레이닝 같은 경우, 트레이닝복도 그게 4버전이 있었거든요. 트레이닝복 4버전은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아, 제일 처음에 등장할 때 깨끗한 버전. 그 다음에 조금 덜 깨끗한 버전, 조금 더러운 버전, 아주 더러운 버전. 이렇게. 그럼 소장하고 계신 거는 4개 중에 하나. 아마 제가 양심상 제일 깨끗한 거 가져오진 않지 않았을까요? 또. 플란다스에게 노랑 두티. 그거 완전 그거잖아요. 그건 정말 시그니처. 그건 예. 완전. 왜 하나씩 기념품 가져와서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 없겠어요, 저희 집이. 완전 맥시멀리스트. 거진 박물관이네. 없는 박물관. 박물관이죠. 그 얘기 있잖아요. 그 일화. 봉준호 감독님께서 배두나 씨가 조는 모습을 보고 저거는 무조건 이 캐릭터에 너무 제격이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캐스팅을 하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조는 모습이라는 게 정말 제가 막 꾸벅꾸벅 졸고 있었던 건 아닌데 그 당시에 제가 음악 캠프 MC 하고 있었고 텐텐클럽 DJ 광기라는 드라마 찍고 있었어요.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재밌었는데. 그래서 그 시절에 제가 너무 바쁘고 그리고 내 연예인으로서의 삶이 너무 힘들었던 때 난 연예인은 아닌 것 같다. 내 성향상 난 너무 이런 거 하기엔 숫기도 없고 재능도 없다. 이런 거 이렇게 막 괴로워하던 20살 그 시절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앉았는데 일단 내가 이 작품을 오디션을 본다 될 리도 없고 막 약간 졸렸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심드렁하게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본 감독님이 그 모습에서 봤대요. 그 관리사무소에서 맨날 일이 없어가지고 심드렁하게 앉아있는 그 그래, 현남이의 모습을 너무 심심하다 이런 역할이어가지고 그 이것도- 모습을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멋있었어. 이제 그때 정주리 감독님이 어떤 인터뷰 중 어디에서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 다음 소위를 이제 아무래도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배두나라는 배우는 작품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많이 들어올 것이고 큰 기대를 안 하고 시나리오를 딱 드렸다. 근데 보통은 뭐 고사하기도 하고 왜냐면 선택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기간이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된대요. 근데 진짜 이렇게나 빨리 예스의 대답이 올 줄은 자기 몰랐대. 그래서 배두나 씨한테 너무 감동받았다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 진짜요? 되게 하고 싶었나 봐요. 그렇게 확신을 나에게 읽으면서 주는 작품이 있어요. 이거는 뭐 영화가 잘 되든 못 되든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바로 뭐 읽고 책 덮는 순간 전화 드리죠. 내가 하고 싶다고. 그러면 감독님들하고도 계속 사적으로도 좀 연락을 하세요? 아까 뭐 말씀해 주셨던 봉준호 감독님이나 뭐. 거의 뭐 사적으로는 고레에다 감독님은 이제 가끔 이메일로 저는 사실 제가 먼저 막 살갑게 인사를 먼저 보내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면 참 좋겠는데 내가 그걸 못하니까 아예 그냥 숨어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MBTI라는 게 생기고 나서 좀 마음이 편해진 구석이 있어요. 왜 이게 개선이 안 될까 나는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많았거든요. MBTI라는 게 생기고 나서 너무 명쾌하게 그래 이런 사람이 꽤 많구나. 맞아. 그게 나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 용도로 쓰기에 가장 적합한 게 그렇죠. 진짜 MBTI인 것 그래서 같아.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아니 이준혁 씨도 준혁이? 네. 유퀴즈에서 그 짤 보셨어요? 뭐야? 같은 인프피라 둘이 같이 있으면 그 얘기 우울하다. 들었어요. 난 너무 웃겨요. 전 한 번도 우울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만약에 셋이 만나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예상해. 얘가 어떻게 들어올지. 들어올 때 형 미치겠어요. 이러고 들어올 거라고. 왜? 투덜이 마냥? 응? 왜? 모르겠어요. 그게 기본값이에요. 어디서 이래요? 있어요. 네, 기본 값이 이거 너무 힘들어요. 미치겠어요. 이게 이제 기본 값이고 촬영하는 내내 그게 있었으니까 이거 너무 힘든데 대사 너무 많은데 한 번도 NG 안 내고 다다다다다다다다 하는 멋있네. 무슨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랑 만나면은 이제 뭐 우리가 얘를 북돋아주고 막 이러거든 보통. 근데 우울하다고 하니까 나는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게 우울해. 그분은 무슨 어떤 성격이에요? 왜냐면 작품에서 되게 강한 역할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준혁이요? 근데 유퀴즈에서 진짜 뵀을 귀여운 때는 또 엄청 성격이- 샤이하시고. 준혁이 샤이예요. 그게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스타일이고. 다 친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에너지 값이 비슷하고 예, 서로 그냥 고만고만한 약한 기의 사람들이라 그게 너무 신기해.
그 정재영 오빠랑도 친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재영 오빠도 저한테 하는 게 너는 기가 약해서 좋아. 저한테 이랬단 말이에요. 저도 기가 너무 세신 분을 만나면 제가 진짜 완전히 기가 빨려서 집에 들어와서 거의 막 좀비처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언니가 가장 좀 흥이 오를 때는 언제예요? 지금은 아니죠. 저 지금 정말 흥이 많이 난 상태. 근데 진짜 많이 웃고 있지 않아요? 저 방금 어떤 표정이셨냐면 이렇게 시문아 씨 쳐다보듯이. 아니. 그때 조금 더 굳었을 거예요. 너무 긴장해갖고. 술 마시면 좀. 술 마시면은 좀 웃음이 많아지고 그런 편이고, 맛있는 거 먹을 때? 그 요즘 꽂힌 음식 뭐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요즘 꽂힌 음식이요? 포카치아라는 이탈리아 빵이 빠졌는데. 포카치아 맛있죠? 저 빵순이. 혹시 포카치아 잘하는지 아세요? 서울에? 포카치아? 근데 그거 정말 찾고 있어요. 제가 그 이태리에서 먹고 왔다가 푹 빠져가지고 제노바식 포카치아 잘하는 분 있으면 혹시 제노바식은 좀- 뭐야? 제노바식은 되게 플랫하고 빵 좀 더 뭐랄까 아무튼 보시면 알아요. 너무 맛있어요. 누가 좀 내주세요. 그래 옛날에 갑자기 막 마들렌 막 크로아상 막 이런 거 유행하듯이 이제는 포카치아가 포카치아 진짜 제노바식이어야 돼요. 제노바식. 그녀가 말하면 제노비스 너무 포카치아. 맛있어요, 그거는 정말. 저 그거 먹으러 그 동네를 기차 타고 가요. 저 만약에 밀란 패션위크에서 패션쇼 보러 가면 하루 정도는 당일치기로 그 제노바에 가요. 제노바 옆에 까몰리라는 동네에 가서 그 제가 가는 빵집에 가서 그걸 먹고. 진짜 네. 멋있게 산다. 그게 뭐였어요? 너무 멋있죠. 거의 지금 부루마블처럼 살고 계시잖아요. 네. 좀 열정을 들여서 먹는 거예요. 열정을 들여서 가서 먹고. 무슨 포카치아? 포카치아 종류도 많잖아요. 플레인. 플레인으로. 그걸로 하면 진짜 맛있어야겠다. 진짜 먹여주고 싶다. 한번 같이. 이탈리아. 멋있어. 먹여주고 싶대. 이거 한번 그거, 풀어보고 예. 싶은데. 이게 그냥 며칠 동안 발효해서 만드는 이거 빵이 크리스마스 때 먹는 그 판도로, 예. 아시죠? 판도로 알죠? 근데 이거 제가 직구한 거예요. 이 갈루비 제일 맛있어요. 감사해요. 저는 이탈리아에 크리스마스 때마다 저는 피렌체 가거든요. 그래서 언니 헌증 아니죠? 어디가 피렌체 스타일 뭐 어디 뭐 파주에 있는 영화 피렌체 마을. 피렌체 6호점 이런 데 아니죠? 아니요, 저 이탈리아 멋있다. 가족이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직구해요, 여기. 와 엄청 커. 오. 밑에 오. 혹시 슈가 파우더 있어. 이걸 나중에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래서 직접. 진짜 이 아이처럼 신나게 먹을게요.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시간이 어땠는지. 진짜 잘하시네요. 아니요. 정말 사람 편안하게 해주시는 최고의 진행자. 아니에요. 뭐야? 일단 저는 이준혁 스타일로. 그래요?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막 어떻게 찍는 자, 이거 어떻게 찍냐면은 저기 예전에 언니 모델 포즈 모델 활동하셨을 때 했던 거 포즈 해주시면 안 돼요? 그거? 키키 셋일 때? 키키 셋일 때 온다니까요. 또 이제 하면 근데 그때는 비상구 포즈 제일 많이 했지. 비상구 포즈가 뭐예요? 많이 봤죠? 난 봤지. 난 그거 돈 주고 사서 봤던 사람인데 언니 이런 거 그럴까? 이런 이런 거 했었나? 여기서 하는 거야? 하나 둘 오 멋있어. 어떻게 너무 옛날 앵글이야. 안 돼. 멋있어. 나 이거 키키 32쪽에서 봤어. 32페이지에 이거 여기다 있었어. 대고 하면 되는 거야? 응. 알았어. 자, 해봅시다. 네. 하나 둘 둘, 셋.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 진짜 최고야 최고. 거의 제 자리인데요. 그래요? 네. 뭐야? 스윗하셔라. 근데 실제로 보니까 더 아름다우시네요. 진짜 아름다우시네요. 밤비 같네. 보셨어요? 봤어요. 와, 근데 영화를 진짜 많이 보시네요. 나랑 비슷하다, 진짜, 이런 해서 거. 불편.
우리 사석에서 봐도 참 얘기 많이 잘 할 것 같아요, 그지? 왜 저 꼬시세요? 그 상대가 오해하면 어떡해요? 내가 그렇다면. 그러면은 괜찮은 거죠. 오해 아니에요. 이따 저한테 고백하시겠어요. 도현 씨는 이상형이 뭐예요? 재밌는 사람이 좋아요. 재밌는 사람. 지금 이목구비가 너무 재밌으세요. 제일 가는 개그맨이세요. 이준혁 씨 이상형을 한번 들어볼까요? 웃겼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어요. 밤비 같아요. 손석구의 이준혁의 범죄도시 팀들 나한테 왜 그러는데? 석구 형한테만 그러고 나한테는 안 그러면 어쩌나 했는데. 잠깐만, 누굴 선택하지? 정말 오랜만에 살아있음을 느끼네요. 너무 창피해. 너무 창피해. 사연아, 뭐 하세요? 귀여워. 밖을 왜 보세요? 아니에요. 이제 갈 거예요. 사인만 해주세요. 아니, 나중에 뵈면 말 놓아주시면 안 돼요? 진짜요? 나도 놓게. 좋아. 내가 저 젊어 보여. 좋아. 25일. 5일? 맞죠? 25일? 22일이네. 빼기 3 하면 돼. 빼기 3.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